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열의 뉴스 못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어떠셨어요? 아, 역시 선배님의 광주천과 노래는 우리 예. 광주천 너였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좋습니다. 저도 정말 귀도 호강하고 너무 좋은 시간으로 출발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앞서 이제 예술가를 또 만났다면 우리 또 아티스트가 또 나와 계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2016 시대 예술인상을 받으셨다고요. 예, 민예총에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촛불 집회 이런 데서 노래 좀 열심히 불렀다고 상을 주셨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직 한참 모자란데 예술인이란 칭호를 내가 들어도 되나? 아우, 그럼요. 괜찮은가요? 저희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노래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월 4일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주제로 해서 이제 공개 토론회를 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뭐 군수님께서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를 수입 좀 해갖고 우리 농촌 총각들 장계도 보내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예.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전라남도로 항의 서한을 보냈고 또 전라남도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우세 사불었죠. 네. 물론 군수님 말씀의 의도와 맥락은 알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셨습니다. 그 수입이란 말은요 사고 파는 물건에 붙이는 단어죠. 예. 그리고 베트남을 말씀하셨는데 그 베트남 결에는 식민 종주국인 프랑스도 몰아냈고 또 세계 최강국 미국의 침략도 이겨낸 강인하고 슬기로운 결입니다. 무시당할 민족이 아니에요. 그 미국이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침략할 때 우리 군대가 용병이 돼서 그 부도덕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큰 역할을 했고 특히 민간인 학살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사람들만 보면 미안한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제가 2024년 2월에 베트남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 학살지를 답사했었는데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 여기는 이제 밀라이라는 데예요. 미군이 무려 504명을 학살한 데입니다. 베트남 말로는 손미 마을인데 저 벽에 가득 찬 게 다 그때 희생자분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1번부터 504번까지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예. 나이를 보면은 68년생, 그러니까 갓 태어난 이 피덩이 어린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는 미군 학살지였고 여기는 이제 비노아라고 한국군이 학살을 한 데인데 무려 422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비석 옆에 위령비가 있는데 거기에 생년월일 순으로 그러니까 1800년대에 태어난 분부터 해서 1968년도에 태어난 어린이까지 번호 순으로 이렇게 쭉 422명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서 말이 안 나오죠. 네. 여기는 이제 폭립 마을이라는 데인데 논 한가운데 숲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비석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한국군이 어느 날 와서 74명을 학살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년월일 순으로. 그래서 68년생이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인 거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미 마을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한국군이 와서 135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역시 1번부터 135번까지. 135번은 68년생이에요. 갓난아이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그 사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국군이 던진 수류탄에 아이들 다 잃고 특히 저 할머니 발을 보면요. 네. 오른발을 보시면 앞에 발 아이고. 절반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예.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오셔서 이제 통곡을 하시면서 그때 상황을 저희한테 전해주셨으니까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무슨 말씀을 올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본한테는 사죄하라고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베트남에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은 지나간 일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뭐라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용서는 해도 기억은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농사도 아파트 짓는 것도 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이른바 3D 업종 네. 어려운 데서 일해 주시는 그분들 덕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있다 생각하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더욱더 존중해 주자는 말씀 이 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동의할 이야기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역사도 기억을 해야 반복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첫 번째 소식으로 함께 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법인 카드로 빵을 한꺼번에 100만 원어치나 사신 분, 또 회사 카드로 와인을 2,200만 원어치나 사서 회사 냉장고에 쟁여두고 잡수는 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이 돼서 방송과 통신을 망가뜨린 주범, 5.18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자, 바로 이진숙 씨죠. 이 사람이 지난 8일 일요일에 다른 데도 아니고 광주 그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에 와서 강연회라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 내용을 알게 된 광주시가 전일빌딩 대관을 직권 취소했더니 충장로에 다른 호텔로 옮겨가서 뭐 행사를 했는데, 그날 이야기 주제가 이재명 주권 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어요. 주권 국가를 막다뇨. 이 주권이 주인의 권리인데 네. 주권 국가를 막겠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 계엄령 내려서 국민들 투표권 박탈하고 주인이 못되게 하고 종 만들어서 살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제 이 내란 세력의 한 팀이었던 자가 이 5.18 정신으로 내란 세력과 열심히 싸웠던 이 민주성지 광주에 꾸역꾸역 기원치 와서 떠드니까 시민들이 지탄하고 꾸짖었더니 거기다 뭐라 그러냐, 내가 광주에 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권리 운운하고, 또 내란 재판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내란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래요. 네. 이런 사람한테는 저 윤석열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한 말이 저기 씨부릴 권리가 있으면 비웃을 자유도 있는 거겠죠. 6월에 뭐 어디 시장 선거에 나가네 마네 이런 말이 있던데, 관심은 그 고향에서나 끄시고 이쪽 지역으로는 출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뉴스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예,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호남권 응급 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 사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19 구급대가 이제 구급차 몰고 가면서 병원에 여기저기 전화 걸어가지고 막 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혁신 시범 사업은 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화를 안 돌리고도 환자 보낼 병원을 쉽게 찾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러면 병원 가는 시간도 줄 것이고 응급 환자 살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의사 단체가 이 혁신 사업을 반대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의사 단체 반대 성명서에 보니까 진정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은 의사들이 의료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사들에게 의료 소송을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환자들 응급실 뺑뺑이 돌리게 하겠다라는 그 놀부심보로 익힌다는 여론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의료 소송 많은 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 병원에 가면 마치 모든 병이 나아야 될 것처럼, 또 곧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저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고 그냥 일단 소송부터 걸고, 특히 소송 액수도 엄청 큽니다. 아니 의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환자를 다 고치고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그리고 치료했는데 못 나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의사가 환자를 맡아서 치료를 합니까?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세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의료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게 제도를 고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사단체 말로는 이 혁신 시범 사업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수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그는 잘못한 거죠. 그 치료의 주체를 배제하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할 수 있어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과연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들이 할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사람 살리려고 의사가 됐는데 시스템이 미비해서 살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이걸 이렇게 고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분들 그 의대에서 배우시는 걸 텐데요. 행림춘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림춘만이요? 예, 그러니까 살구숲에 봄이 가득하다. 살구숲에 봄 기운이, 화기가 가득하다는 말이죠.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삼국지 네. 시대 오나라에 동봉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안 받고요. 집 주변에 살구나무를 심으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만에 이제 살구나무가 수십만 그루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살구를 또 따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이제 아름다운 미담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행림춘만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사입니다. 검사 판사할 때는 사자를 일사자를 써요. 네. 그러나 의사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니까 스승사자를 쓰는 거예요. 의사분들 자존심과 권위에다가 우리 시민들의 존경까지 받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스승사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못하 알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